바로 시작. 3강 가겠습니다. 목 좀 축이고, 3강이래. 3점. 2강에 3점. 목 좀 축이고 가죠. 아이고. 갑시다. 가야지. 4번. 그리고 3번. 다음은 해구가 존재하는 어느 지역의 지진파 단층 촬영 영상과 ABC 대화인데요. 지금 보시면은 지진파 속도 편차가 나오잖아요. 지진파 속도가 빠르다는 거는 온도가 낮다라는 거, 느리다는 건 온도가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명확하게 지금 딱 보이는 부분이 뭐냐면은 일단 해구라는 글씨가 보이고, 해구라는 건 우리가 알다시피 이렇게 꼬라박는 차가운 해양판이 있어야 되잖아요. 차가운 해양판. 그러니까 해구가 발달한 지점은 온도가 낮아서 지진파 속도가 굉장히 느린 그 색깔이 확 체크가 돼 있을 겁니다. 어디에 보이냐면 여기에 지금 잘 보이죠. 여기 이렇게 쫙 잘 보이죠, 여기. 그래서 저기 지금 해구가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이렇게 들어가고 섭입하고 있는 모습을 알 수 있고, 이쪽이 밀도가 크고 이쪽이 밀도가 작은 판이라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고 또 요거 앞에서 공부를 했지만은 수심을 물어보고 있어요. 수심 같은 경우에는 제가 해양주 확장설에서 여러 번 강조했는데 수심 아셔야 된다. 작년 수특 같은 경우에도 등장하고 있다. 해령에서부터 해구 쪽으로 가면서 수심이 점점 깊어지고 있다는 거 개념에서 열심히 설명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수심은 기에서 니은 쪽으로 갈수록 얕아지는 게 맞는 거죠. 한마디로 해구 쪽으로 가면은 수심이 깊어진다라는 거 우리가 공부하고 있습니다. 공부했습니다. 해령에서 해구 쪽으로 가면서 수심은 깊어진다. 공부했던 내용을 그대로 적용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수심은 얕아지는 거 정답. 그 다음 X 영역은 Y 영역에 비해서 온도가 낮냐. X 같은 경우는 허여멀건하죠. 온도가 낮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온도가 낮을 거야. 정답. X 영역의 멘틀 물질은 외핵과 멘틀 경계 부근에서 상승하기 시작했을 거야. 자, 상승을 하려면 기본적으로 밀도가 어때야 될까요? 밀도가 작아야 되고, 그 말은 온도가 높았어야 됩니다. 근데 지금 X 영역의 멘틀 물질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허여멀건해요. 온도가 낮아요. 그러니까 온도가 높다라는 거랑 설명이 맞지가 않죠. 그래서 답은 4번인데 이게 좀 답지가 재밌습니다. 답지에 뭐라고 써 있냐면요. 좀 적어 놓으세요. X 영역의 멘틀 물질에 대한 답지의 설명인데 뭐라고 써 있냐면, 상대적으로 이 X 영역의 멘틀 물질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차가운 해양판이 섭입하여 형성된다. 그죠? 뭐 당연한 얘기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내용 그대로 나오죠. 글로써. 그리고 또 뭐라고 써있냐면, 상부 멘틀과 하부 멘틀의 경계 부근에 충분히 쌓이면 차가운 플룸을 형성할 것이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 문장이 무슨 뜻이냐면, 차가운 플룸의 형성 과정에 대한 설명을 굉장히 좀 친절하게 써준 거고요. 저랑 같이 공부하신 분들이면 잘 알 텐데, 상부 멘틀과 하부 멘틀의 경계하자마자 딱 떠올라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그렇지. 670km. 어디냐면은, 판구조론 여기서 말씀드렸지만은, 차가운 플룸, 차풀머 기억나시죠? 여기 670km, 차가운 플룸이 잠시 머무는 곳. 이 670km는 차풀머, 차가운 플룸이 잠시 머물 뿐만 아니라 상부 멘틀과 하부 멘틀의 경계이기도 합니다. 이 차가운 플룸이 잠시 머무는 곳, 여기에서 저 문장과 함께 합쳐주면은 그 경계에서, 여기 노란색으로 체크한 여기 670에서 충분히 쌓이면, 여기 머무는 곳에서 충분히 차가운 플룸이 쌓이면 충분히 차가운 플룸이 형성될 것이다. 그래서 여기 충분히 쌓이면 사실은 그 다음 어떻게 될 거냐면, 외핵과 멘틀 경계까지 이렇게 내려가겠죠. 그래서 여기서 물질 교환 없이 열만 받고서 그 친구가 뜨거운 플룸으로서 다시 올라가는 그 플룸 고주론에 대한 메커니즘을 다시 한번 복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만 좀 정리를 해놓으시면 1번 끝. 2번, 하와이 열도랑 알류샨 열도 부근. 제가 여러 번 강조했지만은 화산섬, 다시 한번 정리를 하겠습니다. 화산섬이 지원해서 등장을 하면은 딱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뭐냐면 열점과 호상열도, 바로 두 개밖에 없죠. 열점과 호상열도. 열점 같은 경우는 뜨거운 플룸의 상승으로 만들어지고요. 호상열도 같은 경우는 섭입돼서 만들어지죠.
열점 같은 경우는 플룸 구조론에 해당하는 내용이고 호상열도 같은 경우는 판 구조론에 해당하는 거기 때문에 이 둘을 헷갈릴 이유는 없다. 아니나 다를까 하와열도는 우리가 알고 있는 대표적인 열점이죠. 한마디로 뜨거운 플룸이죠. 이에 비해서 나 같은 경우는 판의 경계잖아요. 판의 경계가 있고 여기는 섭입대에서 만들어지는 거니까 얘는 판 구조론에 해당하는 거고 우리가 여러 번 공부했지만은 이런 지진이나 화산은 밀도가 작은 판에 한마디로 아래쪽이 밀도가 큰 판이라서 이렇게 들어가면서 생기는 구조다. 하와열도가 포함된 판은 북서쪽으로 이동하고 있느냐 여기에 지금 그 열점이 있죠. 근데 여기서 만들어진 애들이 저쪽으로 밀려났다라는 건 판이 이렇게 북서쪽으로 이동하고 있다라는 거 개념에서 여러 번 했던 내용. 이 판은 지구 내부로 섭입하고 있느냐 알류산 열도가 포함된 판이 지구 내부로 섭입하는 게 아니고 알류산 열도를 포함하지 않은 그 아래쪽에 있는 태평양 판이 지구 내부로 이렇게 섭입하고 있는 거죠. 진원의 평균 깊이는 나가 깊을 것이냐. 얘 같은 경우는 천발, 중발, 신발까지 다 생기죠. 섭입대로 화끈하게 막 긁으면서 들어가니까 답은 3번. 자, 3번. 그림은 거의 일정한 속도로 이동하는 어느 해양판, 거의 일정한 속도 이동 어느 해양판 포인트죠. 길이의 위치를 봤더니 여기서 이 그림에서 딱 보자마자 제가 했던 작업이 뭘까요? 적도. 괜히 준 게 아니다. 적도. 그죠? 이런 거 조심하셔야지. 그리고 길이의 기준점으로부터의 거리랑 구성 암석 평균 연령인데요. 세 개는 하나의 열점에서 하나는 자기 혼자 다른 데서 생긴 겁니다. 봤더니 기준점으로 거리가 0으로 기억이 세팅되어 있네요. 그러니까 얘를 기준으로 잡은 거예요. 그죠? 평균 연령이 제일 굉장히 낮습니다. 그리고 이쪽으로 가면 갈수록 멀어지면서 나이가 증가하네요. 오호. 그랬다가 갑자기 리을에서는 거리가 이렇게 멀어. 제일 멀리 떨어져 있잖아요. 근데도 불구하고 나이는 갑자기 생판 제일 어리네요. 왜 그러냐면은 문제 세팅에서 열점이 2개 있다고 했죠. 그러니까 이쪽 파란 열점 하나랑 저 아래 빨간 열점 둘이 있는데 연속성을 보면은 거리로부터 거리가 멀어졌더니 나이가 증가하는 기니 D가 세트겠죠. 그래서 분명히 니은 디귿도 원래 X 표시해 놓은 저 기억 자리에서 만들어졌을 텐데 판이 이렇게 이동을 했기 때문에 지금 디귿이 만들어졌다가 밀려나고 니은 만들어졌다가 밀려나고 기억이 만들어지고 있는 세팅이죠. 그래서 세 개의 화산섬을 구성한 열점부터 거리는 리을이 가장 가깝냐? 세 개의 화산섬을 구성한 열점은 지금 기억 위치에 있죠. 여기에서부터 거리는 리을이 제일 멀죠. 그래서 리을이 가장 멀다. 이 판의 평균 이동 속도는 4cm/년보다 빠르냐? 이건 사실 계산을 좀 해주셔야 되는데요. 이 판의 평균 이동 속도를 구하기 위해서는 결국엔 거리를 시간으로 나눠줘야 되는데 지금 150 떨어진 곳까지 1.8 빼기 0.4, 0.004만큼의 시간이 흘렀잖아요. 그러니까 식을 세워보면 150km 떨어진 곳까지 1.8 빼기 0.04 년인데 사실 단위는 100만 년이죠. 100만은 10의 6제곱이니까 년. 이렇게 이걸 계산해 줘야 되는데 킬로미터는 1000m고 미터는 또 100cm니까 단위가 이렇게 환산이 되죠. 그래서 1.5 곱하기 0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에다가 1.5니까 19, 10의 7제곱 나누기 여기 같은 경우 계산하면은 와우 1.76 곱하기 10의 6제곱의 단위는 센티미터 년이죠. 센티미터 년 단위는 맞춰놨습니다. 그래서 뭔가 괴랄해 보이지만 생각보다 계산이 깔끔해집니다. 10만 남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냐면 1.76분의 15cm/년이 나오는데 이거는 뭐 계산 안 해봐도 4cm/년보다는 크잖아요. 그죠? 얘가 4cm/년보다는 크니까 정답. 계산해보시면 약 8.5cm/년 나옵니다. 네. 계산 안 해도 사실은 우리가 대소 비교만 하면 되니까 이 정도로 풀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디귿 체크! 아주 중요하죠. 구성 암석에서 측정한 고지자기 복각의 크기.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이제 목 아프다요. 고지자기 복각의 크기는 뭘 기록한다 그랬죠? 그냥 위도 아니라니까. 생성 당시 위도. 아직도 안 적은 사람은 별표 5,000개 적어주세요. 한마디로 무슨 얘기냐면은 리을 같은 경우는 생성 위도가 여기죠. 그러니까 여기에 위도 값인 적도부터 요만큼 떨어진, 이게 얼만큼인지 모르겠지만은 요만큼 떨어진 요 각에 해당하는 것만큼 복각이 비례할 거예요. 근데 기억이든 니은이든 디귿이든 다 어디서 생겼어요? 여기서 생겼죠. 그러니까 걔네들은 어떤 정보를 갖고 있냐면 생성 당시 위도는 여기에 해당하니까 요만큼에 해당한 더 큰 세타죠. 요만큼에 해당하는 세타에 비례하는 복각의 크기를 가진 채로
다 밀려난 거예요. 그러니까 복각의 크기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생성 당시의 위도는 리을보다 기니디가 생긴 위치가 더 크기 때문에 기니디 애들이 리을보다 크고 기니디는 사실은 같은 곳에서 생겼으니까 전부 복각의 크기는 같은 겁니다. 세타가 아니고 복각 크기, 복각 크기 비교를 해주세요 하면은 기니디는 같고요, 같은 곳에서 생겼으니까. 리을은 더 얘보다 더 낮은 위도에서 생겼으니까 얘가 더 작고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 해드린 적 있죠. 개념 영상에서. 디귿이 크냐? 정답이 되는 거고요. 답은 일단 4번 찍어주시고. 그래서 그런 얘기 해드린 적 있죠. 만약에 여기에 열점이 이렇게 있어요. 열점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서 생긴 애가 판이 이동하면 이렇게 밀려나서 이런 데로 이렇게 이동할 수 있죠. 근데 말도 안 되지만 여기서 열점이 있는데 이짱용 이렇게 생긴 화산섬 밑에 쳐봐요. 그러면 이 화산섬의 특정 지점을 A, B, C, D, E, F, G 다 찍잖아요? 얘네들의 복각의 크기는 전부 다 여기서 생겼기 때문에 전부 다 같답니다. 요 X 지점에서 생긴 요 열점의 위도값에 해당하는 복값을 갖고 여기에 있는 모든 화산섬들의 복각의 크기는 같다. 여러 번 말씀드렸죠. 자, 그다음 4번 가겠습니다. 4번 지하 온도 분포 곡선, 기니디, 생성 과정, 그 다음에 뭐 다 알고 있는 내용이죠. 여러분 공부 열심히 하셨어야 되는데 AA 프라임 과정에서 생성된 마그마 SO 담량 63% 미만이냐. AA 프라임 같은 경우는 온도 상승으로 만들어지고요. 지금 접하는 곡선이 휘어 있으니까 일단 물이 포함된 거고, 온도가 낮은 곳에서 시작하니까 화강암지 혹은 유문암지 마그마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유문암지 마그마는 63% 미만이 아니라 더 큰 마그마이기 때문에 땡. A에서 분출되는 마그마는, 여기서 분출되는 마그마는 여기 그 일본에 있는 데잖아요. 대표적인 수렴형 경계고 대륙판과 해양판의 수렴형 경계이자 안산암지 마그마가 분출하는 곳이죠. 그래서 여기서 만들어지는 마그마 같은 경우는 섭입대 하부에서 AA 프라임과 CC 프라임 과정으로 만들어진 거냐. 섭입대 하부에서는 온도 상승에 의한 거랑 그 용융점 감소에 의한 거 두 개가 다 일어난다고 여러 번 강조드리고 있죠. 이 둘이 혼합되어서 생겨서 안산암지 마그마가 만들어지죠. BC 화산 활동 같은 경우는 모두 상부 멘틀의 운동을 설명할 수 있느냐, 얘도 좀 체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아까 상부 멘틀과 하부 멘틀의 기준이 어디라고 할게요? 바로 670 기준으로 했죠. 670km를 기준으로, 여기 기준으로 해서 상부 멘틀 같은 경우는 요 위만 얘기하는 거죠. 한마디로 저게 무슨 뜻이냐면 하부 멘트를 고려하지 않겠다는 거고, 하부 멘트를 고려하지 않는다라는 거는 플룸에 대한 논의를 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결국에는 BC의 화산 활동 중에 C는 사실은 동태평양 해령이 있는 곳이죠. 이거 다 외우고 있어야 됩니다. 동태평양 해령이 있는 곳인데 이 친구 같은 경우는 100번 양보해서 판구조론이니까 플룸을 논하지 않고 상부 멘틀의 운동으로 설명할 수 있어요. 근데 B 같은 경우는 하와이죠. 하와이는 대표적인 뜨거운 플룸이 올라오는 열점인데 그 열점을 하부 멘트를 고려하지 않고 플룸을 고려하지 않고 설명할 수 있다? 그렇진 않다. 답은 2번. 됐죠? 자, 5번. 안산암이 분포하는 지역의 경계선, 안산암선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이 좀 많이 어려워하시는데 이거 어렵지 않습니다. 한 번에 설명을 드리면은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가 개념 공부를 했지만은 이 태평양판이 각각의 대륙으로 열심히 섭입을 합니다. 밀도가 크다 보니까. 그래서 다양하게 환태평양 불레골이라고 얘기를 하는, 환태평양 조산대라고도 얘기를 하죠. 여기에 다양한 화산 활동과 지진 활동을 일으켜요. 그래서 막 섭입대가 부르륵 생기니까 그 주변에 안산암들이 부르륵 생기는데 그 안산암들이 생기는 라인업이 이렇게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친구들이 최대로 분포할 수 있는 경계선이 요 진한 선이라는 뜻이에요. 무슨 말이냐면은 요 안쪽은 안산암이 없다라는 겁니다. 안산암은 없는데 지금 이렇게 화산섬들이 막 있죠. 이 화산섬들 같은 경우에는 열점이나 이런 걸로 만들어진 현무암지 마그마가 있는 거고요. 요 안쪽에는 안산암지 마그마가 없다. 그게 바로 이 안산암 경계선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바깥쪽에만 안산암이 존재를 한다라는 표시입니다. 뭐 어려운 얘기는 아니고요. 따라서 판의 섭입형 경계가 주로 분포하고 답지에서도 얘기하고 있는 게 거의 유사하다. 안산암선과 그 섭입형 경계가 거의 유사하게 분포한다 라고 써 있습니다. 기역에서는 주로 안산암지 마그마가 분출하느냐. 이 기역 같은 경우는 그 경계선 안쪽에 있는 영역이죠. 여기 같은 경우는 안산암지 마그마가 없다, 분출하지 않는다 라는 게 이 경계선의 정의예요. 왜를 물어보시면 안 되고 이게 그냥 그 뜻입니다. 이 안에는 없어요. 주로 현무암지 마그마가 있다 라고 답지에도 명확히 써 있습니다.
남아메리카 대륙의 서쪽 연안. 자, 이것도 좀 체크해 주시면 좋겠는데, 여러분이 아직도 우리가 막 연안이 뭔지 모르시는 분도 있는데, 연안이라는 거 우리가 지원에서 배웠죠. 최적 환경에서 연안 환경. 대표적인 예시가 삼각주 이런 거 배웠잖아요. 그 연안이라는 곳은 어떤 거냐면은 바닷가, 가끔 영어가 더 편한 분들이 있더라고요. 코스트를 말하는 거예요, 연안. 그래서 정확히 이 문제를 전 정확히 풀어야 된다 생각해서 남아메리카 대륙의 서쪽 연안 체크해 주세요 그러면 어디를 체크하는 분이 많냐면 뭐 이런 데를 체크하시는 분이 많아요. 근데 연안이라고 하면은 코스트, 해안가라고 하면 어디를 체크해야 되냐면 요 라인을 체크해야 됩니다. 요 라인. 요 라인. 이 경계선보다도 더 안쪽, 그러니까 진짜 그 경계선, 그냥 100번 양보해서 경계선을 그려야 돼요. 진짜 경계선을. 연안이라는 건 우리가 연안 환경에서도 배웠지만 육상 환경과 해양 환경에 접하는 지점이 연안이잖아요. 100번 양보해도 이 경계선 쪽을 그려줘야 된다는 거죠. 여기에는 뭐가 있냐면 이건 다 같이 공부를 했던 내용인데 칠레 페루 혹은 페루 칠레 해구가 있고요. 그죠? 칠레 페루 혹은 페루 칠레 해구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안쪽으로 요 라인 따라서 안쪽 육지 쪽으로는 안데스 산맥이 있죠. 다 우리 이거 개념에서 했고요.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수능 완성 강의는 조금 불친절할 수 있어요. 빠를 수 있어요. 왜 그러냐? 앞에 개념, 수특 다 공부하고 오신 분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쪽 같은 경우에는 서쪽 연안에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안데스 산맥, 안사람질 마그마가 많기 때문에 5위보다 크고 6산보다 작은 화산암이 분포합니다. 기억 됐죠? 와 이거 6번 좀 골 때리던데. 이 친구, 그죠? 참, 저도 당했습니다. 200만 년 전에 분출한 현무암. 기둥 모양의 전리. 어머, 얘는 딱 봐도 주상전리네. 그죠? 6천만 년 전 화산 폭발 분출하지 못하고, 뭐 내부 냉각, 뭐 이러니까 이걸 아마 심성암으로 해서 환상전리로 푸신 분들이 많이 있을 텐데, 이러면 틀리죠. 왜냐면 이 친구들 지금 모양새를 보면은 이 친구들 주상전리입니다. 와우. 그래서 가해 암석의 일사이토 함량은 52% 이하냐? 그쵸. 현무암질 마그마니까 5위 이하고 맞고요. 나의 암석에서는 주상전리라서 조립질이 아니고 세립질이 발달하고요. 기둥 모양 전리는 모두 침식작용이 아니고 주상전리이기 때문에 둘 다 지표면에서 빠른 냉각에 의해서 마그마의 빠른 냉각에 의해서 형성된 거죠. 골 때리죠. 우리 지금 미국 와이오밍주에 있는 이게 뭐냐면 제가 준비를 해왔습니다. 데빌스 타워라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데빌스 타워. 미스터리한 암석 기능과 뭐 생물공학적으로 이거 분석한 또 내용이던데 이게 뭐냐면은 저도 처음 알았어요. 루즈벨트 대통령이 이 데빌스 타워라는 곳을 미국 최초의 천연기념물로 지정을 했대요. 오, 대단하죠. 이게 왜 데빌스 타워냐? 제가 이 링크 걸어드리겠습니다. 댓글에. 뭐 읽어보시면 좋고요. 어떻게 생겼는지 굉장히 친절하게 좀 설명을 잘 해놓고 있고 규모가 엄청 큰 지형이라고 합니다. 막 이끼도 있고 이래서 논문을 잘 정리를 해놓으신 것 같더라고요. 근데 사이트는 한국창조과학회라서 과연 그 사이트 자체가 과연 공신력 있는 사이트인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간에 최소한 제가 읽어봤을 때는 레퍼런스도 잘 적혀 있고 뭐 내용 자체가 꽤나 과학적으로 정리 잘 해놓은 것 같아서 네. 그냥 관심 있으면 한번 읽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뭐 매년 수능 특강이든 수능 완성이든 약간은 도전적인 문제가 등장하니까 그런 문제라고 생각하시고요. 그냥 데빌스 타워 상식 하나 얻어갔다 생각하죠. 데빌스 타워 야씨 이렇게 생겼는데 이렇게 생겼는데 이게 미국 그 거대한 미국의 엄청 많은 그 천연 기념물 중에 1등이래. 첫 번째 국보 1호 이런 거잖아요. 하나 배워갑시다. 자 고생하셨고요. 다음 강의에서 봅시다.